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1분 자기소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오빠 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면접 시즌이죠. 아마 면접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면접을 보고 뭔가 내가 이거를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분 자기소개가 우리 면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1분 자기소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이 많이 하시는 실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분을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고, 시작할 때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면접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고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1분 자기소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제가 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분 자기소개의 시작을 실패한 경험, 실패했던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이거야. 내 성공 경험을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거를 이루어냈는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 건 뭐냐면 기승전결의 구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면접의 핵심은 2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면접관 입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을 먼저 던지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음은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웠던 경험, 뭔가 힘들었던 경험을 설명하는데 벌써 2-30초를 쓰고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1분이 안 되는데 그 시간의 절반을 다 그런 스토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우리는 핵심만 꽉꽉 넣어서 먼저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면접관의 질문이 여러분이 의도하거나 설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 게임 따라와 공모전에 참여하여 20여 팀 중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팀원 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름 결과물도 있고 나름 2가지식으로 잘 던지셨어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딱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고, 그 갈등의 원인이 누구였고, 혹시 당신이었던 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몇 분 안 되는 이 면접의 시간 동안 계속 그 질문만 하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또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돼 있고 해결점이나 이런 것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2가지식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한 내용이 아니다 어버버하고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면접 시간 대부분이 그냥 이거 설명하다 끝나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준비한 필살기가 있잖아요. 이 필살기를 던지는 게 면접의 목표라고요. 자, 이런 경험을 우리가 더 드라마틱하게 바꾸려면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대학 시절 게임 따라와 공모전에 참여하여 20여 팀 중 5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하는 고객 리뷰를 80개 이상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고객은 단순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팀원들과 함께 게임 공모전에 참여 기획하여 이틀에는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험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드라마틱의 본질이 뭡니까? 드라마틱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이 나와서 드라마틱한 거예요. 근데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고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걸 물으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로 바꾸니까 어때요? 이 리펜분의 사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건요, 이틀 동안 80여 개의 고객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거야. 드라마틱의 개념을 잘 잡으세요. 남들과 막 싸우고 박터지게 싸우고 눈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그거는 뒷걸음치다 개구리 잡은 거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고객을 조사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탁월한 결과가 나왔다. 이거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설명하는 거, 이 과정을 수치로 설명하는 것이 면접관 입장에서 드라마틱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던지면요, 면접관들은 어떻게 80여 개의 리뷰를 찾았는지,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적용을 한 건지, 이렇게 여러분의 행동에 초점을 맞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공격형 면접이죠. 면접의 페이스를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쉬운 필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2번째는요, 역량과 경험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역량 중심 평가라는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역량으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진짜 의문이에요.
제가 인사 담당자를 100명 넘게 키우고 교육시켜보고 평가해보고 해본 입장으로 소위 인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역량이 얼마나 이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제가 인사 담당자들도 지금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역량을 평가하냐는 거야. 어떻게 객관적으로 역량을 평가하냐.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량보다는 좀 더 객관성을 가진 내용으로 담백하게 던지자는 거였어요. 역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1분 자기소개를 역량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역량을 유추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표 달성 능력입니다. 언어 동아리를 하며 저는 학기 말이면 절반도 남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을 잘 관리하여 이탈 없이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할 목표 달성에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했죠? 우리 리팸의 사례니까 당연히 잘했지. 그런데 면접관으로서 제 입장에서 당장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 사람이 목표 달성이 뭔지는 알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요.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뭐였는지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성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앞에 왜 이 목표를 설정했는지는 분석이 있어야 돼. 분석 없이 그냥 갑자기 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거는요, 목표 달성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량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설명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고 모두가 추상적이라고 보는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경험을 먼저 던지고 그 경험과 끝 마무리로 역량을 설명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역량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돼.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정확하게 하이라이팅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에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연결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역량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이 리팬분의 사례를 보면 저는 면접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목표 달성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그 목표는 왜 수립하셨나요? 그 목표 수립을 하기 위한 사전 분석 과정이 있었나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지금 머릿속에 새해지지 않습니까? 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추상적인 질문이 나와요. 이거 완전히 자기 무덤은 자기가 파는 거라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 언어 동아리를 담당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이탈률 제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년도 외국인 학생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니즈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매 수업마다 수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학습지, 평가표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조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 달성 능력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오히려 왜 그런 목표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전달하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 훨씬 해석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좀 충격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제 면접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주장하는 역량을 믿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분석력이 있다고 엄청 얘기하는데 분석한 내용이 없어. 의사소통 능력이 엄청 있다고 얘기하는데 면접에서 말도 잘 못해. 면접관이 질문하면 의도를 못 알아들어. 그것 자체가 이미 면접관으로서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 세 번째는요, 제가 수치화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수치화를 올바로 적용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수치 자체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설명을 다 숫자로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어거지로 끼워 넣으면 굉장히 어색한 설명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수치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치화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써야 될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치화의 핵심은 결과물입니다. 과정 자체를 수치화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해. 근데 이 수치화가 아무리 디테일해도 결과가 수치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저 수치를 넣기에 급급했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기업에서 해썹 위의 요소 분석, CCP 분석 1,500건을 진행하며 식품 공전, 위생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함까지 길렀습니다. 이러한 분석력과 꼼꼼함으로 땡땡 기업에서도 식품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분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없죠? 결과물이 전달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런 노력과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연결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부터 벌써 딱 막혀버려요. 질문할 게 없으니까 엉뚱한 데서 질문해. 그거 말고 다른 경험 없나요? 성공 경험 없어요? 아니면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없나요?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내가 짜놓은 판이 아닌 다른 쪽의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멘붕이 터지는 거야. 자, 수치화 핵심은 결과의 수치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결과를 수치화하는 1분 자기소개가 어떤 건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하며 해썹, 유해연소 분석, CCP 분석 1,500건을 진행하여 심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5건 예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꼼꼼을 바탕으로 땡땡 기업에서도 식품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있었던 행위는 동일해. 근데 딱 하나 뭐가 추가됐죠? 문제를 몇 건 해결했다, 예방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수치화가 들어갔을 때 내가 앞서 노력했던 분석과 수치의 내용들이 훨씬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수치화를 잘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결과물에 대한 수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사례까지 포함하게 됐습니다. 핵심 수치는 1,500건 분석이 아니라 5건을 예방한 거. 1,500건은 그죠? 거들뿐이에요. 자, 오늘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또는 면접의 답변 스크립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이미 올려드린 1분 자기소개 영상, 또 예시, 굉장히 많은 사례들 다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재생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내용을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1분 자기소개 막판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게 여러분의 면접의 결과를 바꿔낼 거고요. 아직 면접이 잡히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던질까를 미리 생각하고 경험을 만들고 3CP를 필살기를 만들어 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서 어렵게 느꼈다거나 오늘 영상에서 조금 더 알고 싶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더 나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